저는 이제 저를 약간 쉐도잉 실패자라고 약간 생각을 해요. 내 영어 발음이 이랬구나. 이제 정말 너무 최악이었었어요. 녹음기 정말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영어 문장을 보면 너무 싫었거든요. 학교에서 맨날 피했었던 그 원어 강의를 막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막 찾아가지고 듣기 시작했는데 자기소개 제가 한마디도 못하던 그런 이제 시절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었었는데 그 테스트를 딱 받았는데 거기서 영어권에서 한 3, 4년 정도 살다 온 실력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되게 놀랬어요. 내가 한국에서만 있었는데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제 영어 공부 스토리를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제 7권 도서인 한국인이 성공하는 영어 스피킹은 따로 있다. 얘도 중간중간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영상 보시고 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으로도 한번 만나뵈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중앙대학교에서 유학 없이 영어 스피킹 완성하기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강연에 들어가는 글귀로 23살에 시작한 영어 스피킹 공부로 인생 역전이라는 문구를 넣었었어요. 근데 그 글을 듣고 되게 희망을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늦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면은 저는 영어랑 전혀 상관없는 과였었는데 학교에 영어, 외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영어 강의가 필수였었는데 근데 제가 정말 제대로 거의 한 문장도 말을 못했어요. 그냥 이제 My name is 제 이름은요 이 정도라도 했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너무 안 나오고 진짜 막 너무 떨려가지고 nervous, I'm nervous 약간 이런 식으로 떨려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진짜 단 한마디도 못했던 기억이 나요. 속은 울렁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막 뒷목은 뻣뻣해지고 그리고 막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다들 느끼는 그 영어 울렁증이 약간 이런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나름 뭐 초중고 합치면은 10년은 영어를 접했는데 정말 단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저를 발견하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었고 입시 시험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게 진짜 다 무슨 소용이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맨 처음에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손 들었던 해외파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멋있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막 정말 찰진 발음으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너무 부럽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렇게 영어를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한마디도 못하고 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을 때 또 말도 못하고 이 영어 공부를 이제 다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중에 서점에 가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중에 영어 학습법에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워라 였습니다. 영화 한 편을 달달달 외워라. 50번 이상, 100번 이상 보면서 외워라. 영어책 한 권을 외워봤냐? 그리고 또 영어 문장을 하루에 몇 개씩 외워라. 영어 표현이나 영어 단어를 외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말을 잘하려면은 영화를 외우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시에 러브 액츄얼리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 영화랑 이제 대본 책을 또 구해가지고 이거를 외워야지 내가 정말 3개월 동안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미친듯이 달달 외워서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다시 태어날 거야. 약간 이런 각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너무나 부푼 마음으로 영화 앞부분 책 첫 장을 펼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첫 장부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가지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첫 번째는 발음을 따라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학교 다닐 때는 또 이런 시험 영어는 스튜디오에서 원어민들이 천천히 녹음해주는데 영화는 실제로 원어민들이 하는 그 대화잖아요? 근데 무슨 입에 모터 달린 것 같고 발음도 너무 빠르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따라 하라는 건지 영어 문장들이 다 되게 블라블라로 들리고 또 실제 들리는 그 문장 소리랑 그다음에 대본에 적혀있는 문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 문장 써있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보면 실제 영화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I've got to get you back to him 이런 문장을 봤을 때 I've got to 이런 게 진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Get you back to him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I've got to 이거는 현재 완료인 것 같고 to는
뭐 투부정사인 것 같고 막 약간 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용어로 많이 배우잖아요. 옆에 적혀있는 해석을 봐도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에 싹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저를 약간 섀도잉 실패자라고 약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업들도 돈 내고 한번 들어보고 강사님께 이제 막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외우다 보면은 저절로 돼요. 이런 답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를 절대 못 참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외우지? 정확히 모르는 한국어를 외워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떨릴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면접 같은 거 앞두고 그리고 그냥 정말 무작정 이렇게 훈련하는 느낌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자꾸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저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냥 저는 계속 제 탓을 했었어요. 그냥 영어 한 편 외우면 영어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의지박약인가 보다 하다 말고 오늘은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도 발음 못 따라하겠고 뭐 문장 봐도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하고 하다가 그냥 딱 손을 놔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게 책으로도 있는데요. 강원도의 한 산골 소년이 부모님이 주신 디즈니 만화 영화 테이프를 닳도록 계속 듣고 따라하다가 영어 박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동네에 정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언어 감각이 뛰어났다 이런 내용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딱 보고 내가 언어 감각이 없어서 언어 감각이 부족해서 이거를 못하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언어 감각을 어떻게 키울 순 없나? 이렇게 조금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성공 사례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제 실은 지금은 이제 언어 감각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언어 감각은 두 가지 감각을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 감각이에요. 이 소리 감각은 이 언어라는 게 결국은 귀로 듣거나 청각 아니면은 눈으로 텍스트로 보거나 시각 이렇게 두 가지 감각을 이용을 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뭐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먼저 청각적인 거예요. 저는 영어 그 실제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 들었을 때 정말 블라블라로 들렸다고 했잖아요. 또 그 블라블라라는 그 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한국인이 영어를 들었을 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발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되게 이제 민감해서 외국어, 특히 영어 소리를 듣고 잘 따라 말할 수 있는, 따라 발음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개그맨분들이 영어를 잘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그맨분들이 기본적으로 성대모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제 흉내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문법 감각. 문장에 대한 감각인데요. 이따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알겠고 구조가 너무 잘 보이고 영어 문법이 너무 쉽고 재밌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 시각, 문법 감각이 좀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어떤 유치원생이 문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다. 되게 놀라운 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엄마가 딱 영화 동화책을 줬는데 이 동화책을 보더니 문장 패턴을 본인이 막 파악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 I 다음엔 M이 오는 거지? U 다음엔 R이 오는 거지? 이제 그냥 이렇게 쓱쓱 보면서 금방금방 외우더래요. 그래서 한 편을 다 외우고는 아직 한국어가 서툰데도 영어로 인터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금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정말 몇천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엄청난 이제 문법 감각을 가진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감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법 감각 키운 이야기, 소리 감각 키운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처음에 섀도잉을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려서 섀도잉에 관련된 얘기 조금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시리즈로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법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학교 문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입시 공부를 해도 한마디도 못했죠. 그런데 공부를 한 1, 2학년 때 안 하고 영어 문법 다 까먹으니까 정말 또 문법을 몰라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도 못하겠고 몰라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문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정말 우연하게 실마리를 찾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은 전통 문법, 옛날식 문법 학파다. 요즘에는 인지 문법이라고 해서 원어민 머릿속에 어떤 문법들이 나열이 되고 어떤 문법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 또 비슷한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이 문법에 되게 빠삭하고 잘 아는데 실제 말할 때 문법을 너무 많이 틀린대요. 그래서 딱 그 수업 첫날에 교수님께 이거 너무 쉬워요. 이 문법 다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는데 막상 이 학생이 말하는 문장을 녹음을 해보면은 문법을 되게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스피킹을 위한 문법, 원어민 머릿속에 있는 문법, 머릿속 문법은 말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인지문법이라는 책들을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스피킹에 적용할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되게 막 정리를 하고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면서 적용에 뭐 저한테도 적용하고 수강생분들한테 적용하고 이제 엄청나게 쌓여서 지금은 실은 약간 에스텔 스피킹 문법 이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이 말을 잘하기 위한 에스텔 요 스피킹 문법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원어민 머릿속 문법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원어민 머릿속에 어떻게 문장 구조가 나열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약간 이런 부분인데 되게 심플해요. 바로바로 말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 문장은 원어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서술어 뒷자리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영어식 사고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로 드는 문장이 이 주어, 서술어, 서술어 뒷자리 원어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머릿속의 구조로 잘 나오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 거예요. 누가 문에 똑똑한 거예요. 띵동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마중 나갈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문에 가볼게.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식 사고랑 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어는 사고방식이 동사로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중 나가다 라는 동사가 딱 존재해요. 근데 마중 나가다 라는 동사가 영어로 뭐지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식 사고는 좀 다릅니다. 동사가 아닌 명사로 사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중 나갈게는 영어로 I will get the door 처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I will get the door. 주어 I가 서술어 뒷자리 어떤 명사 the door 그거를 get하다 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에서 똑똑똑하면 원어민들은 I will get the door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취직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은 취직하다라는 그냥 동사가 있고 또 취직 그 한자어도 동사에 많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나라는 명사가 a job 직업이라는 명사를 갖는다처럼 I will get a job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I will get a job. 그리고 요 주어 서술어 서술어 뒷자리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서 앞에 2개의 자리가 있으면은 또 5개의 자리로 물어보는 말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ill get the door 이 문장을 이제 보통은 너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You will get the door 이라고 바꿨을 때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는 동사를 앞으로 보내서 이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Will you get the door? 근데 맨 앞자리는 만약에 의문사로 말하고 싶으면 거길 또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n will you get the door? When will you get the door? 되게 간단하게 문장 구조를 나열해서 머릿속에 딱 탑재를 하고 이거는 또 짧은 문장인데 또 긴 문장 붙여서 말하는 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파생을 하면서 막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 구조랑 머릿속에 있는 영어식 사고방식 이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전에 그냥 무작정 외웠던 영어가 이해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문장을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어 문장을 보면 너무 싫었거든요. 영어가 진짜 재밌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소리 감각을 굉장히 좌절할 일이 있었는데요. 영어 수업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걸 녹음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차례가 와서 영어 문장을 말을 했는데 그리고 강사님께서 발음이 좀 이러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막 약간 놀리듯이 말한 그 상황이 있었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이게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라는 딱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녹음된 파일을 제가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 올려주셔서 듣게 됐는데 내 영어 발음이 이랬구나. 이제 정말 너무 최악이었었어요. 녹음기 정말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막 제가 한 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딱 듣고 느낀 거는
발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되게 부정확하구나 라고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녹음기랑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걸 녹음해서 들었을 때도 객관적으로 좋을 만큼 영어 발음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녹음기 틀고 영어 문장, 원어민이 말하는 문장 아니면 단어 녹음하고 제 소리 녹음하고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낸 발음 교정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처음에는 그 개별 발음들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했었기 때문에 정말 A부터 Z까지 막 다 교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다 틀리진 않고 우리 수강생분들도 교정을 해보면은 26개를 다 틀려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고 이러면 발음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보통 그렇진 않고 많으면 대여섯 개, 적으면 한두 개 정도 틀려요. 근데 그 한두 개나 대여섯 개가 되게 전체로 들으면은 되게 약간 엉망으로 들리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끝까지 못 고쳤던 제일 어색하게 했던 발음이 제이였었어요. 되게 의외죠? 제이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요. 제 친구가 이름이 유진이에요. 미국인 친구들한테 자기 이름을 말하면은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름 말할 때마다 자기 너무 스트레스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 그냥 My name is Eugene 이러지. 그래서 제가 나도 그거 제이 발음할 때 내가 직접 녹음해서 들어봐도 되게 이상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만 교정하면 돼 라고 하면서 유진 라고 하지 말고 입술을 모아서 유지안 이렇게 해라. 약간 제이가 즈가 아니라 주 이런 발음이 나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제 친구가 딱 하는 말이 그래서 내 미국인 친구들이 내 이름 부를 때 Hey 유지안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유진 이러면 못 알아듣고 유지안 이렇게 하면 또 알아듣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 단어를 녹음할 때 just 이 단어를 하면은 그렇게 무슨 노래 이렇게 가수가 한번 딱 음이 다 삑사리 나듯이 I just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했었는데 교정을 해서 I just 그래서 just do it 이런 느낌보다는 just do it 이런 식으로 입술이 약간 모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개별 알파벳 발음부터 교정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발성이라던가 음절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악센트 부분, 다음이 단어죠. 단어 제대로 발음하는 거, 문장 발음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L 발음과 R 발음의 차이, 영어 발음 두 개 비교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한국어를 기준으로부터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한국어로 지읒처럼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입술 모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차이로 교정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다루고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저처럼 막 그렇게 녹음기 들고 막 방에서 막 하루 종일 있고 막 그렇게 몇 달을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제가 발견한 거를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감각을 키우면서 초창기에 약간 또 성공담을 들려드리면 첫 번째는 영어가 너무 재밌어진 게 이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영어는 너무 골치 아프고 그냥 무작정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든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영어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이해가 잘 되고 잘 들리고 잘 발음할 수 있겠고 너무 잘 외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쉐도잉 제가 그걸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쉐도잉 공부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어떤 스피킹 문법이나 소리 감각을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종속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처음부터 하기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두 가지 공부를 한 다음에 영어 한 편을 외우는 게 되게 쉬워져서 외웠는데 저는 그 영어 한 편 외우기에 대한 그 엄청난 환상이 있었거든요. 이것만 외우면 나는 원어민이 될 거고 근데 다 외웠을 때 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영화에 내가 하고 싶은 그 표현이 있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 필요한 문장을 말을 해야 되는데 슈렉을 다 외웠어요. 근데 이 슈렉 애니메이션에는 동키랑 슈렉이랑 피오나 공주랑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 표현이나 문장 구조가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 영화 한 편을
외우면은 되게 많은 인풋을 얻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꼭 영화가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잘 외워지는 상황이면은 뭐 영화를 보든 뭐 책을 보든 오늘 TV에서 틀었는데 뭐 미드를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어플을 보든 뭐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영화나 책에 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장을 잘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소리 영어로만 공부를 많이 하다가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든 말을 하게는 되는데 항상 내 문장에 자신이 없고 체계가 없고 맞는 건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길을 잃는 느낌이야. 그래서 뭐 소리 영어, 섀도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모든 영어 학습법은 다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게 맞나? 약간 싶다면은 조금 그 전에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쌓아갈 기반 그리고 무작정 훈련하는 느낌보다는 차곡차곡 문장이랑 발음을 쌓아가는 느낌? 이런 게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또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느꼈던 주관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증명을 받은 어떤 성과는 제가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영어 테스트 보러 오라고 어떤 쿠폰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영어 100% 환경이고 연대였었는데 근데 그 테스트를 딱 받았는데 거기서 영어권에서 한 3, 4년 정도 살다 온 실력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되게 놀랬어요. 내가 한국에서만 있었는데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구나. 학교에서 맨날 피했었던 그 원어 강의를 막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막 찾아가지고 듣기 시작했는데 자기소개 제가 한마디도 못하던 그런 이제 시절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었었는데 이제 영어로 막 대화를 하고 100%로 진행되는 그런 거에 막 참여를 하고 영어를 막 하고 하면서 어떤 친구가 영어 자기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다. 그리고 한 친구가 이제 있었고 우리가 조였었어요. 조별이었었고 이 친구랑 저랑 막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때 뭐 표현 같은 거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도 어떤 발음을 교정해놨고 문장을 제가 만들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돌려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그쪽도 미국 살다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효과가 있구나 라고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 친구의 표정을 봤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저랑 똑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 화끈거리고 이렇게 막 울렁울렁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수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딱 앉아있는데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르치면 되게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직업도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3살에 시작한 영어 공부로 인생 역전 제 스토리를 쭉 들려드렸어요. 물론 인생 역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리즈에서 좀 더 제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제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고민하실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한 꿀팁 들고 올 거예요. 저도 다 겪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에스텔 잉글리시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함께 영어 공부하실까요?